안녕하세요. 딸넷 아드나 약초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 먹는 브로콜리, 이렇게 드시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채소들 중 선택하라면 십자화과 채소를 선택할 것입니다. 뛰어난 항암 효과로 알려져 있는 십자화과 채소는 4개의 꽃잎이 10십자로 이룬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들은 흔하게 우리들이 먹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배추, 양배추, 방울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등과 함께 십자화과에 속한 채소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브로콜리는 실제로는 이 식물의 꽃에 해당합니다. 배추꽃도 꽃이 피기 전 모양은 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브로콜리는 로마 제국 시대에도 먹던 양배추의 한 종류를 이탈리아에서 개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채소라고 합니다. 16세기에 프랑스로 전해지고 18세기 중반에 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전해졌어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선정 슈퍼푸드 12가지에도 들어있고 타임즈 선정 10가지 강력한 음식에도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공통적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식물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동물들의 공격에 대응하여 쓴맛을 내게 하는 자기 방어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효소화 작동하여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성분 설포라판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십자화과 채소들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역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재미있는 역학조사 결과는 동독과 서독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과 관련된 것인데요. 동독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서독 여성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뒤처졌던 동독의 여성들이 값이 저렴한 양배추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5가지와 브로콜리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노년기 건강을 위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브로콜리 효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가 십자화과 채소 중 우리가 건강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이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특정 음식과 먹게 되면 암과 치매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식 궁합은 서로의 영양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극은 반대로 서로의 영양소가 상호작용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상극인 음식입니다.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브로콜리에는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2배나 높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항암 효과를 지닌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친 브로콜리를 산성이 강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들은 산성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초고추장에 들어있는 식초와 만나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먹을 경우 식초가 들어있지 않은 그냥 고추장이나 고추냉이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하고 겨자나 쌈장과 같이 먹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로 브로콜리와 상극인 경우입니다. 브로콜리 성분 중에는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는데 동맥경화약 와파린과 같이 항응고제를 복용할 경우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동맥경화약 와파린 효과를 반대로 작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브로콜리를 섭취한 후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동맥경화약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 부작용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이소티오시안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신체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산화적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다량 섭취한 흡연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과도한 양의 항산화제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도 표적으로 삼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양의 브로콜리를 장기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 부작용입니다. 브로콜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는 한 번에 너무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 장내에 유입되면 흡수 장애를 비롯하여 장내 가스 배출, 장막힘, 변비,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섭취한 후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상극인 음식입니다. 고지방 유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고지방 유제품과 브로콜리의 조합은 건강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브로콜리를 먹으면 건강에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브로콜리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저혈당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이미 혈당을 관리하는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처방과 브로콜리의 저혈당 특징이 상호작용하여 의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브로콜리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자유로운 라디칼과 싸워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K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섭취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C, 비타민 K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섭취는 혈압을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브로콜리는 소화를 촉진하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비 예방과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수많은 영양소 중 하나인 콜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섭취는 노화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채소입니다.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소화 건강, 뇌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브로콜리의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는 브로콜리가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브로콜리를 적절한 양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파마머리 같은 꽃봉오리를 물속에 30분 이상 넣어서 세척하고 소금을 추가해주면 좋아요. 영양소가 열에 약해 5분 미만으로 쪄서 먹어야지 썰포라판 성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끓는 물이라면 30초 정도만 데쳐도 좋습니다.